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한국 투자자들이 왜 코인 투자의 실패 확률이 극도로 높았는지 그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달 전쯤에 아더 헤이즈라는 전 세계 1위 선물 거래소였던 비트맥스의 CEO죠. 이 친구의 한국인 비하 발언을 좀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친구가 에테나라는 코인에 투자했던 모양인데요. 이 코인이 극도로 오르니까 지금 흥분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을 김치로 비하하는 발언을 저번 4월 4일자로 해서 트윗을 올렸었는데요.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ENA가 굉장히 오르고 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올라서 너무 흥분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김치들이 들어온다면, 오 베이비 하면서 지금 한국인들을 극도로 조롱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주기영 대표를 포함해서 한국 인플루언서들의 수많은 분노를 자아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친구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비록 지금 김치로 비하를 하고 조롱하고 이런 건 굉장히 오만방자한 행동이죠. 잘못한 게 맞지만 왜 그랬을까? 자, 한국인들의 투자만 놓고 보면요. 이거는 팩트를 기반으로 한 조롱이기 때문에요. 딱히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인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조롱을 받고 있어요. 고점에 들어가고요. 불나방 투자를 하고 김치 프리미엄이 몇 프로 올라가고 이거 이미 데이터로 증명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데이터들을 한번 다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5월 27일자로 해서요, 매일경제에 이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이제는 매일경제에 매일처럼 크립토 뉴스가 어렵지 않게 계속 접할 수가 있게 됐는데, 작년에 23년도 구글 트렌드 검색량을 기준으로 볼 때, 미국과 일본의 투자자 최고 관심은 주식이다. 이거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주식보다 코인을 훨씬 선호하더라. 관심도나 검색량이 압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사가 뭐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뒤에 20대, 30대 얘기가 나올 거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봤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20대, 30대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 연령대의 한국인들의 코인 투자가 작년에 주식을 압도했다는 겁니다. 미국, 일본 압도하는 건 우스운 일이고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시면 자, 미국인의 주식 사랑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리딩하는, 호령하는 주식을 마켓을 들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코인의 관심도를 4라고 한다면 이제 주식에 대한 관심도는 80이더라. 20배나 주식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었네요. 작년에요.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때문에 투자를 많이 안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코인을 14로 봤을 때 작년 말부터 좀 꿈틀꿈틀 했었죠. 주식은 90일에 6배 정도의 관심을 보이고 있더라. 그러나 한국은 참 놀랍게도 전 연령대에서 주식보다 코인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야,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자, 미국의 경우는 어찌 보면 투자의 정석대로 이 패턴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주식에 대한 관심도나 비중 굉장히 높죠. 그리고 크립토라는 말은요. 사실 알트코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조금, 그리고 비트코인이 조금 더 많겠죠. 비트코인이 많고, 그 다음 이더리움일 것이며, 그 다음 알트코인. 이게 어찌 보면 투자의 정석 같은데요. 일본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주식에 대한 비중이 크고요. 그 다음 알트코인이 조금 높았네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 정도다. 네, 한국을 보시면 엄청난 산봉우리가 보이시죠? 이게 바로 알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따로 빠져 있죠. 알트코인이 주식을 지금 내려다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알트코인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또 좀 의문이 전 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높다고? 제 주위에 비트코인 사신 개인분들 그렇게 별로 없거든요. 나중에 데이터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데이터는 거의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했던 특이한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10년에 한 번 드디어 비트코인 ETF가 작년 말에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23년도 12월에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그때 반짝 올라가면서 이렇게 엄청난 관심도를 보였다. 사실 그 ETF가 아니었으면요. 지금 미국 많아야 이 정도나 아니면 일본 정도였을 텐데 작년 12월이 특이했다는 걸 이제 제가 조사를 하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조금 더 놀라운 얘기를 하면요. 이게 작년도에 현물 시장을 기준으로 중앙화 거래소들의 이제 거래량을 나타내는데요. 어,
한국은 사실 비트코인 사지 않죠. 이더리움도 거의 사질 않습니다. 비트 이더 사는 게 실력이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국인들 비트 이더 관심 그렇게 없고요. 한국은 선물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현물로만 그것도 제가 뒤에서 보니까요. 한 세 달 정도의 성과만으로 세계 2위를 업비트가 차지를 합니다. 거래량 기준으로요. 한국이요. 항상 이렇게 검색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2월, 3월, 한 12월, 뭐 이 정도 이제 관심도가 높으면 그때 막 이게 관심도가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이제 짧은 기간에 이뤄낸 성과다. 자, 바이낸스가 일단 압도적인 현물 거래량은 1위겠죠. 근데 이것도 뭐 작년에 SEC의 공격으로 뭐 시장 점유율이 뭐 80%, 70, 60, 뭐 50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가 1위는 바이낸스다. 근데 2위는 이제 뭐 OKX냐, 코인베이스냐,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 현물로만 보면요. 작년에 압도적으로 업비트가 2위를 차지합니다. 뭐 빗썸도 아래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업비트 그렇게 무시할 거래소가 아닙니다. 괜찮은 거래소고요. 근데 바이낸스가 워낙 크니까 바이낸스를 빼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보더라도 업비트가 탁월한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음을 우리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 연령대에서 코인이 지금 주식을 압도했었잖아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 이유를 생각하면서 칼 루이스, 우리 서울올림픽 오래되신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기억나시죠? 벤 존슨이 뭐 약물 복용으로 금메달을 뭐 쏠랑 가져갔었지만 나중에 은메달 따신 분이 이제 나중에 금메달까지 다시 차지한 걸로 안 이 칼 루이스 무슨 얘기냐면요. 짧은 기간에 폭발적인 에너지로 엄청난 거래량으로 지금 세계 거의 뭐 1위, 2위를 다툴 정도로 알트코인의 거래량, 검색량이 폭발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2월, 3월, 12월쯤이 이렇게 팍 치솟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월,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기사에 뭐 코인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뭐 업비트나 이런 데 차트에서 찾아보니까요. 첫 번째 주자가 앱토스였습니다. 저는 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잊고 지냈었는데요. 23년도 2월 즈음에 한 3,900원 했던 코인이 무려 뭐 한 26,000원, 7,000원까지 오르면서 이게 몇 배인가요?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고 실제로 세계의 앱토스 거래량을 한국이 압도를 합니다. 근데 이때 물리면 답이 없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때 사람들이 많이 물렸다고 데이터가 얘기를 해주고 있죠. 관심도가 2월, 3월에 집중이 돼 있으니까요. 이때 물리면 정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코인 역시 스택스라는 뭐 비트코인 레이어 2라고 하는데 저는 이 코인도 산 적이 없습니다. 놓쳤어요. 뭐 좋은 코인, 많이 올라갔던 코인이긴 하지만 뭐 저도 다 살 수는 없으니까요. 자, 이때 보면요. 3월 달에 이 코인 역시 뭐 250원, 60원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주봉인데요. 이렇게 크게 큰 서전 점프를 만들어내면서 무려 1725원까지 크게 올라갑니다. 현재도 더 높은 지금 가격을 5월 28일자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야, 이거 역시 이때 물렸으면 이렇게 정말 죽음의 내리막길을 걸었을 거다. 답이 없습니다. 고점에 이렇게 뜨거운 코인을 사버리면요. 이거 블러라는 코인 역시 뭐 1월 달, 2월 달에 엄청나게 높은 거래량, 지금 여기 있는 거래량은요, 이때 당시, 한국 거래량이요, 세계의 뭐 50%, 60% 이상을 차지하는 코인들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업비트에는요, 이때 당시, 블러라는 코인이 상장이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빗썸에 찾아보니까, 아, 요거 때문이었구나. 블러가 빗썸에 상장이 되면서 뭐한 1,700원, 1,800원까지 올라갔었네요. 근데 요때 이제 상장됐을 때 또 덥석 사신 분들은 207원까지 떨어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12월 달에 거의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국에서 비트코인에 관심을 받은 유일한 달이 12월이었다. 차트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다. 비트코인이 관심을 받았던 유일한 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5월 28일 오후 기준으로 마운트 곡스 퍼드가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뭐 몇 번에 걸쳐서 뭐 새로운 지갑으로 계속 날라서 뭐 그 새로운 지갑이 지금 뭐 비트코인 세계 3위 지갑이 됐다. 뭐 이런 퍼드가 나오면서 뭐 떨어질까 말까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건
정말 중요한, 정말 몇 안 되는 기회 중에 하나여서 뭘 살까 이렇게 제가 빗썸 거래소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이게 웬 말입니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불장을 즐기는 코인들이 꽤나 눈에 보였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자, 5월 27일, 28일 빗썸 거래량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MVC라는 정체불명의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런 코인이 있더라고요. 100으로 논다면 약 18%, 19%의 거래량 차지하고 있고요. 자, 이더리움은 이렇게까지 올라올 코인이 아니지만 최근에 ETF가 상장돼서 그 승인이 뭐 19B-4가 됐기 때문에 뭐 2B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거 뭐 온도 코인, 플러키, 봉크 이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MVC가 뭘까? 제가 궁금증에 좀 보니까요. 무슨 마일리지 코인인 것 같아요. 뭐 네이버 페이랑 최근에 협업을 뭐 맺었다 안 맺었다 논란이 있으면서 막 최근에만 6배, 7배 올라갔던 코인 같은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야, 2월만 해도 2원, 뭐 3원 이랬던 코인인데요. 뭐 한국 김치 코인이더라고요. 그러나 이 코인이 최근에 뭐 30, 한 5.9원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몇 배인지 계산도 잘 안 됩니다. 이런 걸 보고, 야, 워런 버핏이나 뭐 유시민 전 장관이나 도박이라고 했구나. 이런 걸 보면 도박이 맞겠죠. 근데 한국인들은요, 이런 투자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 지금 데이터가 다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빗썸을 한번 보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그 코인 MVC 뭐 마일벌스인가요? 마일리지 코인 뭐 100%, 200%, 300%막 가 있고요. 뭐 EVG, 펜시, 블로서리 뭔 말인지 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는 코인들이고요. 야, 마인즈 오브 달라니아가 웬 말입니까? 달나라를 가시면 안 됩니다. 아마도 뭐 게임 코인인 것 같은데요. 게임 코인 중에서도 좋은 거 많이 몇 번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뮤터블 X도 있고 뭐 업비트엔 없지만 빔이라는 코인, 뭐 슈퍼버스라는 코인, 뭐 로닌이라는 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거 있어도 지금 못 사는 판국에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은 뭐 정체를 알 수 없는 코인을 사시면 안 된다. 이거 정말 회복조차 되지 않거든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자, 작년에요. 참 재밌는 게 유일하게 한국 주식 중에서 코인의 관심도를 뛰어넘었던 달이 있습니다. 한국 주식이 유일하게 코인의 관심을 뛰어넘었던 달. 어떤 달일까요?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보시면, 아, 그 주식 이제 나오실 텐데요. 바로 에코프로 형제들이 작년 7월 달에 굉장히 날뛰었었거든요. 뭐 2차 전지의 시대가 왔다, 뭐가 왔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때 당시 저도 영상을 만들어서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 올렸는데, 그때 당시 달렸던 댓글이 정말 기억에 생생히 남습니다. 뭐 런 식이었죠. 당신이 이걸 잘 모르시나 본데 2차 전지 향후 뭐 5년, 10년 갈 주식이고 미국에서도 뭐 채택되고 있고 아무튼 지금 고점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막 시작이다. 아,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요. 그때가 이때였더라. 한국이 굉장히 열광을 했었죠. 그리고 에코프로 형제가 뭐 한 3형제, 4형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 역시 작년 7월 달에 큰 최고량의 이제 주가를 기록하면서 이제 코인을 관심도를 뛰어넘었던 유일한 달이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말인즉슨 코인 수익률을 압도하는 주식이 탄생해야 한국 주식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말인데요.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미국의 엔비디아, 뭐 테슬라, 애플, 뭐 이 정도는 주식이 좀 치고 올라가야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래야 한국인들이 투자를 하더라. 어, 그리고 참 저 역시요, 알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앞으로 더 오를 거 압니다. 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최근에 유독 이제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면 이렇게 사겠지, 이때쯤 사겠지, 얘기를 하고 드려도요. 덜컥 고점에 사버리고, 이런 모습이 지금, 뭐 댓글로도 많이 봤고요. 또 한국 데이터가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좀 보수적으로 하고 지금 자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요새 많이 들어서 좀 이렇게 냉정하게 종종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투자를 생각할 때는 타이밍이 종목보다 훨씬 중요하구나.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 자주 드렸었죠. 아무리 잡코인이어도요, 상장 폐지가 되지 않으면 언젠가 크게 올라간다. 그 말인즉슨요, 그냥 떨어질 때, 피비린내 날 때 사야지 뭐든지 수익이 난다. 아무리 좋은 것도 비싸게 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트코인에 올인하시는 분들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소액이니까 괜찮아. 공부 안 해도 되지. 뭐 소액이라 알트 사야지. 몰빵해야지. 정말 그럴까요? 소액이어도요, 비트 이더에 투자를 해서 소액을 버는 게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또한 금액이 만약 커지면요, 비트 이더에 많은 비중을 집어 넣은 상태에서 알트를 씨 뿌리듯이 소액을 투자해 놓고 기다리는 게 멘탈도 유지하면서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코인 투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빨리 깨닫느냐, 얼마만큼 빨리 깨닫느냐의 싸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트코인 좋아하고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 희망적인 얘기만 계속 하고 싶지만 그거는 저는 22년, 23년에 충분히 2년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승을 앞둔 지금은 반대로 현실적이고 냉정한 얘기를 종종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은 입문자나 이제 고점 매수자 분들은 힘든 시기에 저점 매수를 해서 어떻게든 빨리 2배에서 3배를 수익률을 거두는 경험을 빨리 해봐야 이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좀 첫 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5년에서 10년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미리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실 수 있겠는데요. 데이터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왜 그러냐면요. 98에서 저는 99%까지 한국인의 알트코인 투자자들은 돈을 잃는다. 이거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팩트에 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100에 2명만 살아남는다. 98명은 물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5년에서 10년까지 장기 보유를 하면서 꾸준히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먼저 갖고 있으신 게 조금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저도 98%에 언제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뭐 소수의 베테랑 분들, 어느 정도 수익을 많이 지금도 거두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저점 매수는 정말 수월하게 잘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고점 매도를 위한 공부, 뭐 고점 매도에는 정답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제때 다 팔지 못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제때 싹 다 팔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플랜 B로 제때 다 팔지 못하면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까까지 출구 전략을 잘 세워야 되고요. 또 반대로 하락장이 올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며 다음 사이클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렇게까지 미래를 베테랑 분들은 좀 생각을 하시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 폭락 때도 살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폭등 때는 로버트처럼 분할 매도를 해갈 수 있도록 꾸준히 체질 개선을 해 가시는 2024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